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커뮤니티실, 옥상, 그 다음에 계단참, 복도, 주차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통 이제 자기 집 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체가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같이 대청소하고, 여기 이제 10년 돼갖고 여기저기 뭐 들어오는 데크 같은 경우도 많이 부셔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빠들 같이 모여서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후에 이제 그 아파트들 지으면 그 커뮤니티 공간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어쨌든 스스로 만든 게 아니어서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참여형 설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집을 뭐 평생 한 번 정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지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설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예전에는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뭐 아빠가 일하면 엄마 뭐 가족들이 어쨌든 다 매달려 같이 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더 이제 애들 크면 더 이렇게 핸드폰이나 보고 대화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자랄 때는 사실 다 뭐 단칸방에 살고 해서 자기 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러면 방들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궁금해, 뭐 하는지 잘 몰라. 그렇게 되면 방을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벽만 쳐다보면 답답해서 거실로 나오면 그때 어쨌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짓도록 하는 거죠.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특징은 화장실 2개 있고 위라 이렇게 좀 다락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게 저희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이 아니라 안방. 그래서 작은데 어쨌든 부부방을 만들었는데, 요게 둘이 누우면 약간 답답해요. 위아래도 그렇고. 처음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충분하게 어떤 전문가들이 조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따로 이렇게 장표해서. 그리고 여기도 저는 요 앞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이쪽으로 오면서 과감하게 어쨌든 함께 살 수 있는 걸 실험해보자 해서 다락 만들고 방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들이 운동하고 있고 딸도 뭐 운동하고 있어서 애들 다 나가면 그래도 넓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도 들어오고 딸도 들어오고 했고 되게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그래서 많이 이제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딸내미가 이거 보면 되게 어리죠. 3살인가 4살 때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방을 원할 때는 좀 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돼야지 이제 자기 방을 원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만약 여기다 방을 만든다면 조금 내 방 때문에 답답하니까 나중에 방을 만들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창을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가 하나인데 하나를 더 낳으면 이렇게 해서 방을 2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주방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든. 요거는 그 윗집인데, 여기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욕실 1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전용. 여기 아들, 딸이 있는데, 왜 그 화장실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앉아서 싸. 근데 남자들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서 너희들 알아서 하고 알아서 치워. 여성들은 우리는 깨끗하게 하니까 큰 거.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안에 평사를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부엌이거든. 예전 같은 경우 부엌이 주로 북쪽에 있어서 예전에 뭐 냉장고나 이런 것도 없어 그렇겠지만 또 주로는 엄마들이 왜 그 음식하고 남편들 이렇게 트리고 그러는데 그거 용납 못해. 여기 평상 만들고 여기에서 같이 작업하고 같이 하자. 이쪽 남쪽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은 요 정도까지가 이제 실외부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좀 깎여서. 근데 그 내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외부를 만들었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탁자 놓고 네 가구가 여기 4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바람 쏘이면서 뭐 고기를 버먹는다든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계는 이제 참여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뭐 여러 공조들이 많아서 그 요구사항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런 커뮤니티 공간, 공용물품 보관소, 옥상 뭐 이렇게 그다음에 초기 아이 어릴 때는 옥상에 이렇게 풀장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애들 물놀이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용물품 보관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용 창고가 아니라 공용물품 보관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집에 안 쓰는 물건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물건을 갖다 놓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합니다. 그다음에 함께 사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을 함께 살 준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저 먹고가 되게 졸려서 막 졸지만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공동체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왔지만 생각들이 다 다른데 마치 그냥 우리는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나의 생각을 딱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부부도 서로 10년을 살아도 서로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는 다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술 좋아하는데 소주 2병 먹을 때까지 굉장히 좋은데 3병 먹으면 주사가 있어. 그러면 사실 2병 먹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3병까지 같이 있는 거는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한번 주사를 받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말이 고와야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있다란 말이 뭐 비폭력 대화라든가 MBTI는 서로 다르다.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여기는 또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같이 놀러 가면 이제 24시간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모습도 뭐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같이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과정은 빈집 프로젝트, 착공식, 상량식, 오픈하우스입니다. 빈집 프로젝트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여기는 2호거든요. 그래서 뭐 대저택이었는데 잔디밭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살았고 뭐 이랬던 거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새로 들어온다 뭐 이런 거를 기리기 위해서 빈집 프로젝트하고 착공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량식, 오픈하우스 이런 걸 통해서 이웃들한테 어떤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동체 주택 한다고 그러면 되게 좀 요란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와서 쭉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오픈하우스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체 주택 만들면서는 어쨌든 공동체 주택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구에 한 호에 7호, 8호, 7, 8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소행주가 서너 개 정도만 모이면 옛날에 어떤 작은 마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외부하고도 같이 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성산동인데 성산동 8호까지 있고 부천 소행주 1호하고 부천 소행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주 지금 들어가 살고 있고요. 부천 소행주 3호 하고 있고 화곡동도 1호, 2호 있고 그래서 앞에 지역명을 붙여서 화곡 소행주 1, 2호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성미산은 그냥 소행주 1호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요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마을 행사할 때 여기 뭐 아나바다 장터하는 거고 이거는 축제 때 뭐 여름철이니까 물싸움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소행주 문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의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소행주 1호는 그 정월 대보름 때 공동 세대 그러니까 그 정월 때는 각각 집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명절하면 이제 여성분들 명절 주고 뭐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명절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는 엄마들 여행 하고 엄마들 여행 갔다 오면 좀 이따 아빠들 여행 가고 뭐 어른 여행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지금 많이 가는 편이고 8월 달에 전체 여행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공동체 주택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집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편히 쉬는 거다. 그리고 나서 내가 힘이 날 때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뭘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동의가 있어야 결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결정할 때 다수 결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쨌든 잘 살아왔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누구라도 그런 결정에 마음 불편하면 굳이 그걸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다. 뭐 사는 거에 대한 문제니까 조금 더 지나면 어쨌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옳은 것을 추구할 것인가 좋은 것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는 사실은 그러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얼마 됐죠?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6시 반까지인가? 6시 반까지 6시 40분 네, 수업 태도가 나. 왜 우리는 공동체 주택 살 것인가? 사실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빌라도 아파트도 다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동체라고 붙인 건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진 거고 그냥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다만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도 일단 특징이 있는데 제일 좀 많이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고독사 같은 게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 쪽에서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뭐 주거 공간이 나빠서 뭐 이런 거보다는 자기의 고민을 어쨌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없는 말을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층간 소음으로 해갖고 칼부림도 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층간 소음에 관해서 이제 건축 규제라든가 뭐 이렇게 돼서 점점 층간 소음을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층간 소음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민해서 내가 쉬고 싶은데 위에서 뛰면 사실 누구 내 피곤해 그러면 사실 아이 들고 나가줄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데 뭐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좀 뛰는 정도, 누가 뛴다 이런 정도지 그게 막 소음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집에 대한 생각이 전환, 투자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땅값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
집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시기는 지났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러네요. 그렇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좋은 이웃들하고 좋게 사는 게 훨씬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대한 갈망으로 공동체 주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있다가 이제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형을 나눠보면 좋은 이익과 함께 살면 좋겠다 하는 게 한 4개 정도가 되고요. 아이에게 좋은 이웃과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또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아까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싶고요. 부모님께서 수행주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에서 귀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평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살면서 60 정도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자. 서울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공경이 없다. 우리끼리 살자. 애들 우리를 봐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같이 공동유구하고 했던 친구들 꼬셔서 평창에 땅을 살고 10년 전에 그때서 막 해갖고 4년 전에 집을 줬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여전히 애들은 뭐 얹혀 살고 저희는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컨하우스처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맷집이 3집 정도가 내려가 있고요. 23집 정도 되는데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 집, 여기 5층 사는 사람, 옆집 사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4집이 있고 그 큰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23평. 그래서 게스트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약 내려가 산다고 그러면 각 집에 둘이잖아요. 다 모여야 8명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살았으면 이 정도 충분하겠다. 근데 다른 집들은 다 저희는 그래서 이걸 하기를 잘했다 하면서도 너무 일르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비용이 덜 들면서 이렇게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제 평창 내려가면 주로는 사실은 가운데 식당 중심으로 거기서 뭐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놀고 뭐 그러는 게 대부분 집은 이제 잘 때만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주택도 만든다. 제가 이제 어쨌든 그거하고 공동체 주택 인증제 지금 저희가 그 수행주 7호 그다음에 8호 화곡 수행주 2호는 서울시 공동체 주택 인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체 주택 인증을 받으면 그러니까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해서 총 90%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보전을 해서 한 1.8% 정도의 이자로 어째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진 거죠. 처음에 이제 공동체 주택 할 때부터 이 공동체 주택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사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인증제가 된 거는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가 나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 토지를 확보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동체 주택 인증제라는 걸 만들어서 70점 이상 맞아야지 어쨌든 인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인증을 받았지만 나중에 제대로 됐는지 해서 본인증을 따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동체 주택 본인증을 받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벌써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그 계획서랑 실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공간이 좀 쾌적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메리트형 에어컨을 하고 뭐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쓰던 에어컨을 갖다 놨어. 빔 프로젝트도
원래 저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집에 있던 걸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이래? 이거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집도 이제 설계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에 관련된 공동체 주택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보는 건 괜찮은데 각각 개인 집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화곡동 같은 경우는 2호, 3호, 2층, 3층이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좀 더 큰 평수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꾸니까 이제 그 안에 사시는 분들도 저게 틀리잖아요. 애들이 있는지 뭐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달라졌어요. 왜 구조가 달라졌느냐? 왜 처음 계획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분인증을 내주자니 처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기준을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본인증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인증제는 뭐 그냥 어쨌든 다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핵심적으로는 그 사업비의 90%를 대출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다. 대출금 2차 지원 2%를 해준다. 그래서 그 자가용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 입주 후 8개월 후에 이제 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둔 거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어쨌든 뭐 전세든 어떤 팔고 들어가야 되는 기간을 둔 거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이자를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호당 전용 면적 85회배 이하, 그 다음에 적어도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면 5가구 이상은 돼야 된다. 85 이하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보다 크면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하냐 그래서 저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의 크기도 좀 정해졌어요. 그래서 인증제를 해서 공급되는 공동체 주택이 나쁜 조건이면 안 된다. 적어도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거에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 뭐 채광이 잘 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도 주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다 점수로 환산해서 70점이 넘으면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 인증을. 그래서 이런 임대는 10년 동안 장기 임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가는 95% 이하, 그 다음에 근생이라는 게 이제 상업시설이잖아요. 상업시설의 면적은 20% 이내. 그 다음에 본인증 탈락하면 뭐 지원됐던 거 2차 보증금 환수하고 사업 참여 못하게 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만 이렇게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외부하고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외부에 임대를 준다든가 뭐 이런 조항들을 해서 이 공간이 어쨌든 공적 자금이 투여됐으니까 외부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토지 임대고 아까 본 저희는 이제 수행조 5호하고 신내동에 2개, 그 다음에 우이동 빈집도 이제 공동체 주택 토지 임대거든요. 그래서 대지권은 공공 SHLH 임대 갖고 있고 30년 하고 10년 정도 더해서 채 40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거 한 100년 정도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20년, 30년만 되면 막 그냥 부시고 새로 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40년 정도는 그래도 건물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데서 40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임대부 주택 종류는 공동체 주택, 빈집 활용, 뭐 토지 지원 리츠, 토지 임대 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 주택을 하겠는데 이 땅을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가면 리츠에서 뭐 이렇게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사서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의 어쨌든 장점은
사실 그 부동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에 계속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아서잖아요. 근데 토지 임대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입주자들은 건축비만 내고 지금은 이제 그 나중에 그 건설 원가 초기에 건설 원가만큼은 나중에 그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건설 토지하고 건설 원가 빼면 사실은 뭐 감가 생각해도 나중에 저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뭐 빈털털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그런 토지를 갖다 확보를 하면 그 사실 거의 한 반값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사실 그 해가 갈수록 토지값은 올라가잖아요. 건물은 살면 반값 상값 되고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 적게 들이고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임대료 쓰기. 지금 토지 임대부로 그 공급된 게 3,368호.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2개, 3개, 한 7개 정도가 이제 토지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다. 그 장점, 아까 뭐 그런 겁니다. 사실 토지를 어쨌든 국가가 점점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고 지금 다 인간의 어쨌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한 채 해갖고 돈 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복부인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었잖아요. 약간 뭐 그리고 복부인을 그릴 때는 되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리기도 했는데 뭐 빨간백 들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하면 만약에 이런 저기를 안 하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다 거의 바보처럼 저 여기 살았는데 이쪽으로 이사 와갖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괜찮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사 와서 후회하진 않아요. 그만큼 뭐 애들도 잘 컸고 좋은 이웃들 만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네. 장점 뭐 단점 그런 게 있습니다. 예견되는 게 이거 잠깐 뭐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고령화 사회 이야기하는데 2025년이면 그 20% 어른 65세 이상이 5명 중에 1명이고 여기 보면 뭐 40% 10명 중에 4명.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25년에 맞춰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정책을 어쨌든 만들고 그걸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쨌든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독일, 이태리 이런 데도 이제 비슷하게 노인기율이 많은데 거의 100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저기는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그 부모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거는 가족들 한 20% 정도 가족이 하는 게 22%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희들 알아서 하라라 12%고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했는데 61.2%가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책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뭐 이런 데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곧 노인들이 양상되는데 그 노인들의 이렇게 양상돼서 노인들의 문제는 사실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세대 간에 어쨌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쨌든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뭐 산업구조도 개편 뭐 돼서 4차 산업부라면 그 뭐 빅데이터 기반에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다 부가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본소득 뭐 이야기하고 뭐는 그 60이면 정년퇴직인데 60 넘어도 정정하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수명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8년 정도를 누워서 이렇게 와병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 뭘 통해서? 주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왜 신도시들 뭐 택지 개발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런 고령화, 일자리, 공동체 묵지 이런 거를 어쨌든 포괄할 수 있는 주택 단지를 만든다면 주민이 그러니까 좀 건강하신 분이 60대 되신 분이 70대 나이 드신 분을 어쨌든 보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그냥 집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고민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데 살면 어떤가라고 하는 꿈을 갖춰서 그려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 먹어서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자식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기가 쉽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혼자 해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아픈데 좀 전문적인 뭘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이웃들의 돌봄을 받으면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창이 훤해서 여기 뭐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 그다음에 여기 노인들 10명 중에 1명은 그 치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치매도 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의 뭐 약간 불편한 거 있지만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서로 모르는 관계면 집에 두시는 거를 불안해하고 혹시 뭐 가스불이나 뭐 이렇게 사고 나지 않을까 해갖고 뭐 요양병원으로 모신다는 거 이렇게 되고 좀 더 심해지면 거의 묶어놓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큰 적이잖아요.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지금 뭐 10년, 20년 있으면 이제 곧 그런 일이 닥칠 텐데 남의 일이 아니라 그랬을 때 적어도 예를 들어 700세대 정도 되는 규모라고 그러면 여기서 왜 나가서 어디 뭘 하시더라도 다 아는 관계니까 이렇게 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700세대 정도 되면 뭐 카페나 식당이나 있는 데 있는데 약간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자체 전체를 60대 넘은 사람들이 건물 관리라는 이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 살면서 서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어떤가라고 하는 이제 꿈을 그냥 꿈이고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꿈을 키워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로 했습니다. 6시 20분.